안녕하세요. 우리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8년 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농지 대토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세무사님, 주상공 내에 있는 토지는, 농지는 나디지처럼 봐서 그 감면도 안 되고 비사업용 토지 아닌가요? 원래는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년 작용 감면과 농지 대토 감면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농지가 주거 지역으로 편입됐다, 아니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다 라고 했을 때 편입되고 나서 무조건 감면이 그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편입일로부터 3년 안에 팔 거냐 아니면 3년이 지나서 파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주거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데, 만약에 그 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 일반 시지역 같은 경우는요, 편입되고 3년 안에 팔게 되면, 농지를, 편입되고 3년 안에 팔게 되면, 편입일까지는 감면을 해줍니다. 편입일까지예요.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요건 이제 이따 그 계산하는 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입일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만약에 편입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아예 감면을 못 받습니다. 감면 배제입니다. 좀 억울할 수 있죠. 아니 뭐 내가 이거 편입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편입하고 이거 3년 지나서 난 농사만 졌는데 감면 배제하는 거 이거 부당하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법 취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제 농지가 아닌 이제 대지처럼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거라 이거죠. 그 상승분까지 감면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제 뭐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이나 일반 군지역, 뭐 도농복합시, 도시농촌이 그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의 읍면지역, 제주, 읍면, 뭐 세종자치시 이런 경우도 편입일로부터 3년 안에 팔거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팔 경우, 요 경우는 둘 다 편입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편입된다라고 할 때는 좀 문제되는 게 요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문제고요. 뭐 군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편입일까지 편입되고 언제든지 그 팔아도 감면은 되는데, 그럼 다행이다. 뭐 언제든지 팔아도 되겠구나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입일까지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편입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팔게 되면요, 이 감면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냥 뭐 편입일까지 해준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어떤 책임하에 어떤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국가 지자체에서 하는데 책임하에 지연이 되거나 이럴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편입일까지는 감면을 또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는요, 예정지로 지정되면 이 지역과 관계없이 지정되고 나서 그 3년 안에 팔면은 지정일까지는 감면을 해주지만 3년이 지나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거. 요 환지는 요 편입일까지 해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 그 지정일까지 해주는 내용이 없으니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여기 편입일까지만 감면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취득일이 있고 편입이 됐고 나중에 판다라고 할 때 저희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서요, 요걸 이제 그 안분 계산을 한다는 거죠.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그 기준시가 그 상승분에 취득 당시부터 편입일까지 그 기준시가 상승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그 뭐죠, 그 감면소득 금액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양도일자가 지날수록 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감면되는 금액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예. 요건 한번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요거 공부한 적 있어요. 그 신축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가 5년까지는 감면을 해주지만, 5년치는 감면을 해주지만 5년 지난치에 대한 거는 감면을 안 해준다라고 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죠? 양도소득 금액을 그 계산하고,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뺀 금액에 대해서 5년 되는 시점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즉 요 비율분의 요 비율치만큼만 감면 대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신축 미분양과 관련해서 이게 소득 감면이라서요. 요 감면 대상 양도소득 금액을 이렇게 구하면 저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2억에 사서 5억에 판다, 7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빼주면은 장기보유공제까지 빼주면 2억 5,800인데 요거는 이제 소득 감면이기 때문에 요 감면 대상 요 소득 금액을 여기서 차감해 줍니다. 여기서 차감해 주고 감면 후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이제 250 빼고 과표에다 세율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저희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요 감면 대상 양도소득세 요거는요, 이건 이제 세액 감면이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양도시 기준시가분의 취득시 기준시가 차감액분의 편입일 기준시가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비율, 즉 이 공시지가 띈 거분의 요 비율만큼을 이제 감면 대상으로 볼 것인데 이제 이 경우는요, 저희가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일단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요 세금에서요 이제 감면율과 과세율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합니다. 즉 8,600 나누기 2억 5,800치, 즉 이 감면율만큼을 요 세액에서 곱한 것만큼만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즉 감면 대상 양도소득 구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좀 틀린데 요거는 뭐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편입일이 이후에 양도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편입일까지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면 이 비율은 이 편입일까지의 이 비율은 계속 작아진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요 감면 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거 뭐 편입일까지 해주니까 상관없네, 뭐 군읍면 지역은 편입일까지 해도 감면해주네 라고 하지만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팔면요, 원래 감면 1억 원까지 해줘야 되는데 감면세액이 1,000만원, 500만원, 뭐 2,000만원 요거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본인들은 땅 팔고 1억 감면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지금 비율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용, 비사업용 이제 따질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용은 이제 주거지역에 편입됐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비사업용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용 따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따지는데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기간 기준도 있고 뭐 지역 기준도 있고 뭐 제촌 자경 기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해야 사업용인데, 저희가 이제 주상공을 따지는 거는 지역 기준에 해당됩니다. 지역 기준. 그래서 이 농지와 관련해서 지역 기준과 관련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사업용으로 보는 농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역 기준뿐만 아니라 뭐 제촌, 자경, 농사 안 졌어도 아니면 기간 뭐 3년 중 2년, 뭐 5년 중 3년 이런 거 안 지켰어도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이 요 1번입니다. 1번. 즉 공익사업 목적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근데 요것도 이제 수용되는 걸 미리 알고 사는 사람들은 안 해준다라는 취지에서 사업 인정 고시가 나기 전 과거로 소급해서 2년 전에 취득한 경우는 너희가 농지지만 농사를 졌건 안 졌건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주상공이든 뭐든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부모님한테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농사 안 졌어도 사업용으로는 봐주긴 봐줍니다. 다만 봐주지만 요 지역 기준은 적용이 된다 이거죠. 즉 주상공
내에 있으면 안 되고 꼭 주상공 외 지역, 그뭐 자연 녹지랄지 뭐 이런 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농지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은 이거는 주상공 내 농지 같은 경우는요. 단 이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는 요거는 그 무조건 내가 농사 안 졌어도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우리가 상속받은 농지 같은 경우는요. 3년은 농사 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 기준 5년 중 3년은 농사 졌기 때문에 상속일로부터 5년 안에만 팔아도 그 사업용 농지로 봐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농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상공 내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그 설사 안 졌어도 요거는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근데 요 3, 4번은 이제 조금 이따 요 내용과 또 이제 요 내용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제촌 자경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지역 기준은 이제 적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즉 주상공 편입일로부터 3년간만 사업용으로 이제 인정하겠다는, 즉 지역 기준을 이제 적용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상공으로 이제 그 편입이 됐는데 3년 안에 이제 3년 안에 농지를 팔 건데, 주상공 편입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그 과거에 1년 이상만 만약에 제촌 작용했다라고 하면 주상공 편입되고 나서 3년 안에 팔아도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 즉 다시 주상공 편입일로부터 3년 안에 파는데 내가 과거에 그냥 1년만 농사 제촌 작용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농사 지은 걸로 봐서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체험 농장 같은 경우, 주말 체험 으로 소유한 농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촌 작용으로 인정은 해주고요. 편입일로부터 3년 동안은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은 앞에 거랑 보시면 내용이 똑같고 여기 주상공 밖만 틀리죠? 즉 무슨 말이에요? 상속 농지 같은 경우는 주상공 내에 있든 주상공 밖에 있든 5년 안에 팔면 그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이겁니다. 왜? 돌아가신 거 상속받은 농지는 3년간은 무조건 그냥 농사 지은 걸로 봐주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종중 것도 주상공 안에 있든 주상공 밖에 있든 종중 소유 농지도 그냥 그 제촌 작용으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쭉쭉 보시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를 위탁한 농지 같은 경우도 제촌 작용한 걸로 봐주겠다. 그렇지만 이 지역 기준은 적용하겠다. 즉 주상공에 편입되고 나서 3년간은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년 안에만 팔면 괜찮지만 그 이후에 뭐 6년, 7년, 8년, 9년 하면은요, 그때는 그 사업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농지들은 지역 기준은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8년 작용 농지 대토 사업용 토지와 관련해서 뭐 한번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죠. 이제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뭐죠? 그 농지가 될 것이고요. 주상공 밖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예외적인 거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촌 작용하셔야 되고, 제촌 30km나 연접해 있어야 되고, 작용 본인이 반드시 농사 지어야 됩니다. 가족이 농사 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요건, 즉 그 총급여와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식북이 수익금액도 그 수익금액도 여기 그 새로운 그 소득 요건은 들어왔죠. 매출액 기준도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8년 작용은 8년 이상 농사 지으면 되죠. 이거 뭐 계속해서 지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띄엄띄엄 지어야 되고, 양돌 현재 반드시 경작해야 됩니까? 과거에 농사 졌어도 되겠죠. 그래서 과거 8년 이상 지었으면 되고, 대토 같은 경우는 양돌 현재 반드시 경작 지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농사 짓다 딴 데로 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토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뭐 4년이든 5년이든 농사 졌는데 그 양도하는 그 시점에 농사를 안 졌으면 대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1년 내, 소형의 경우는 2년 내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면 되고, 구농지와 신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저희가 3년 중 2년 농사졌냐, 5년 중 3년 농사졌냐, 전체 보유기간 중에 60% 농사졌냐, 이걸로 따진다고 그랬고, 면적 요건 없고요. 근데 대토 같은 경우는 구농지 가격에, 파는 농지 가격의 2분의 1이나 아니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신농지를 취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는 8년장용 농지대토 반드시 농지해야 되고요. 사업용 농지는 이제 기간 기준에 맞춰서 설사 대지로 바뀌었어도 뭐 대지 목적에 맞게 쓰고, 과거에 농지로서 농사졌고 그게 60%만 만족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고요. 요건 이제 좀 특수한 경우들인데 한번 보면, 상속농지 같은 경우는요, 8년 작용은 어때요? 사망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은 돌아가신 분 경작기간을 다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만약에 3년이 지나서 팔게 되면 상속인이 1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농지 대토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토를 신청한 뭐 아버님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상속인이 남은 기간 다 채우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돌아가신 분,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경작한 거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근데 단 주상공 내에 있으면 안 되고 주상공 밖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여 농지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농지 대토의 경우는 이제 조심할 거는, 아버님이 이제 대토 신청했다가 신토지에서 합쳐서 8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자식한테 증여하면 이건 대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인이 마저 채우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8년 자격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농지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이 8년을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도 마찬가지, 수용일 현재 8년 이상 제촌 자격 3,700 요거 만족하면 되고, 농지 대토의 경우도 이제 수용 당했을 때도 대토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토 요건 다 만족해야 됩니다. 2년 안에만 새로 땅을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용의 경우는 요거는 사업인정고시로부터 2년 이전만 취득하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종중 같은 경우도 농지 대토 8년 자격 다 감면 인정됩니다. 요거 인정되고요. 물론 이제 종중원이 어떤 대가성 없이 종중을 위한 어떤 제사나 제례나 뭐 이런 차원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중 토지는 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통합해서 5년간 8년 자격 2억, 대토만 있으면 1억. 요 통산해서 적용한다고 했고요.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비삼령에 걸리면 장기보유공제는 되지만 10% 하일증이 된다는 거, 요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편입일로부터 3년 안에 팔았을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지나서 팔았을 경우, 일반 시지역과 여기 구는면 지역과 이거 내용이 좀 틀리고, 그리고 편입일까지 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공시지가는 계속 늘어나고 양도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 결국은 감면 받아봐야 얼마 못 받습니다. 요거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